선생님, 요즘에도 신부 외모만 이렇게 막 찾는 신랑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, 분명히 있죠. 그 사례를 한번 들어주세요.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답답한 게 그거예요. 사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서 그분들을 일일이 만나보면은 진짜 이렇게 마인드 좋게, 아, 진짜 착하고 잘 살 수 있는 신부 좀 부탁합니다,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본인, 쉽게 말 어떤 본인 프로필에 맞지 않는, 자, 신부들은 신랑을 선택할 때 가장 보는 게 일단 신랑, 요즘은 외모예요. 옛날에는 그냥 한국 사람이면 무조건 오케이 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. 지금은 신부들도 신랑들 외모부터, 그 다음에 신랑과 본인 나이 차이, 이런 것도 본다고요. 어떤 신랑분들은 도리어 젊으면 더 좋겠지 않냐 하지만은 30대 신랑들이 오면은 도리어 신부들이 이상하다 할 정도, 도로 신부들이 기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. 오히려. 예. 그러면은 신랑분들 오는 분들 중에 나이대가 40대 초반, 30대 말, 40대 중반 이내가 사실 가장 신부들이 많이 선호하는 나이대죠. 왜냐면은 그 정도 되면은 신랑분들도 경제적으로 직업적으로 뭔가 안정이 돼 있겠지 이런 생각도 할 거고, 그 다음에 그 정도 되는 나이 분들은 신부들한테도 잘해줄 거다,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신랑분들 중에도 초혼일 때는 그나마 덜해요. 재혼인 분들이 또 아주 미모의 여성을 찾고, 그러면 이쁜 여성만 찾느냐? 착하고 순수하고 이쁘고 다 겸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과거에, 과거라기보다 제가 몇 달 전에 저한테도 이렇게 상담하신 분들 중에 재력이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저한테 할 때는, 재력 때문에 신부가 그렇게 뭐 선택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제가 말했는데, 이분은 재력도 약해요. 단순한 회사 다니고 있는 분, 뭐 급여 뭐 한 300선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뿐인데 아주 미모의 여성을 찾길래, 그래서 제가 사실상 그분한테 한 가지를 물었어요. 어느 정도에 모르니까, 제가 본인을 안 만나본 상태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에 되는 분인 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못 해주겠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몇 군데 업체 상담을 해봤는데 그쪽 업체에서 사진을 보여주더래요. 근데 그 사진 중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마음에 가는 신부가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다,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. 억지 프로필 사진이면서. 예. 근데 프로필 사진은 이미 다 포샵한 사진들일 건데 그 중에서 한 명밖에 없다? 당신은 결혼 못 합니다. 대놓고 그랬어요. 눈이 상당히 높으시네. 왜? 한 달 만에 도망갈 신부를 고를 겁니까? 계속 살 신부를 고를 겁니까? 뭐 얼굴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이쁜 여성을 골라서 뭐 하시려고 그러냐? 제가 조금 심한 말을 한 거 했어요. 어떻게 말씀하세요? 베트남 오셔서 저 가라오케 술집에 가면 아마 거 가서 선택하면 될 겁니다라고 했어요. 제가 그분한테. 그 정도면 초이스가 안 될 것 같아요. 초이스가. 그렇지만은 사실 조금 이쁜 사람들은 그쪽 가면 좀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그쪽이 낫겠다 이거죠. 사실 결혼하는 사람들은요, 진짜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호치민 인근 공장 직장 생활을 충분히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, 아, 저 여성 진짜 착실하고 외모는 나중에 꾸며놓고 옷도 좀 사입히고 좀 이렇게 꾸미고 하면은 한국 가서 하면은 진짜 어느 정도 한국형 얼굴이 되겠고 복스럽고 이쁜 얼굴이 되겠다, 그 정도로 가야 되지 얼굴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한국에도 일단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여자는 얼굴값 한다. 제가 이렇다고 해서 뭐 못생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. 외모는 기본 어느 정도 되는 분들 중에 진짜 착하고 열심히 살아온 그런 여성분을 선택을 하는 걸로, 그리고 여성분도
남성분을 지금 요즘은 여성분은 남성을 선택하잖아요. 우리 맞선 보다 보면요.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 다 남성분한테 남성분 노하우 가버리면 지금 많이 그렇단 말이에요. 지난 12월 달에 그 결혼하신 분들 중에도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쭉 다 이래서 가버리니까 신랑분이 멘붕 와버린 거죠. 싫다고 하니까.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번째 여성을 만나니까 이 신랑분도 다급해지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이 여성분이 어느 정도 사람이 좋고 했는데 결정을 했어요. 해놓고 나니까 본인이 아주 지나고 보니까 좀 더 이쁜 여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. 근데 착하고 남편한테 잘하는 거는 아주 만족해요. 이런 여성을 해야 되지. 외모만 보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? 외모만 보는 분요. 문신 있는 아가씨들이 외모가 좀 나아요, 사실은. 꾸밀 줄 아는 거니까. 그러니까 그런 여성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영상 말씀 보는 데서 외모가 이쁘다 결정하고 와보니까 여기서 문신이 있다 이런 게 허다하게 나오니까 근데 어느 정도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있어요. 한국형 미인을 찾아. 그러면은 한국형 미인은 한국에서 찾아야지 왜 베트남에서 찾아요? 저도 못 찾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형 미인을 찾는 거는 한국에서 찾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본인이 못 찾으니까 나이가 40대 이상 됐고 한국에서 뭐 30대 이상 미인이들이 과연 뭐 월급 300만 원, 400만 원 하냐면 월급 500만 원 받아도 사실 안 할걸요? 뭐 최소한 수입 한 7, 800 이상 되고 아파트 있고. 자기 아파트 있고 차도 좋은 거 타고 그런 조건이 되면은 요즘 여성분들요 한국에는 아파트 공동명의부터 먼저 해달라고 합니다. 결혼하면은 그거는 공동명의는 그나마 다행이죠. 본인 명의로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. 근데 한국형 미인을 왜 베트남에서 찾냐고. 베트남에서는 한국형 미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처럼 어느 정도 괜찮고 아주 착해 보이는 여성을 못생긴 여성을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. 또 동남아 스타일의 외모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기 와보면은 동남아 스타일의 또 그런 외모를 가진 여성들도 많잖아요. 많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저 아가씨 한국에 가도 그나마 외국 사람이라는 표도 덜 나겠네. 그러면서 또 나중에 꾸며놓으면은 이쁘겠네 하는 그 정도의 여성. 그리고 아주 1순위가 무조건 착한 사람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야 남편하고 진짜 잘 살려고 하는 신부. 근데 얼굴만 이쁜 사람 골라놓으면요. 그 여성은 반드시 어떻냐면은 생각하는 자체가 다를 거예요. 분명히.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. 그거는 진짜 로또 맞은 거고요.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 사람도 똑같아요. 여자들은 외모에서 보면은 이미 활동하는 게 다르잖아요. 또 시골 아가씨들이라 꾸며놓으면 또 달리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사실 결혼시킨 신부 중에 사진을 내가 가끔 보여주는 신부가 한 명 있어요. 처음에 맞선을 볼 때 사진 보면 진짜 왜 시골스러운 티가 나요. 옷 입은 거부터 시작하고 머리도 이제 안 꾸며놓고 이렇게 하고 얼굴에 어떻게 보면은 화장도 전혀 안 한 얼굴에 근데 신랑분들이 사람 착해 보이네요. 근데 이쁜데요? 이 소리도 할 정도예요. 근데 이 신부를 신부 화장을 해놨단 말이에요. 신부 화장은 아주 한국 사람 이쁜 얼굴이에요. 근데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 있어 신랑하고 같이요. 옷도 원피스 입고, 모자도 탁 하나 샀쓰고 탁 이래갖고 하니까 아주 미인 아가씨가 돼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. 처음부터 맞선 볼 때 미인을 찾고 그러면 처음부터 맞선 본 사람은 아예 화장을 다 시키고 뭐 다 이래 해갖고 하죠. 제가 볼 때 그 신랑이 철이 없어서 그래요. 네? 철이 없는 거는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구독자분들한테 권하는 거는
어느 정도 외모에 한국 사람에 닮아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국 가서 진짜 해놓으면 어느 정도 이쁘겠다. 그리고 착한 여성을 위주로 해서 가르치고 해서 한국 가서 잘 살 수 있는 신부. 그게 우선이죠. 배우자를 고르는 거잖아요. 여기 와서 잠깐 만난 애인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.